네, 일본 조선업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본 조선업계, 이 몸집 키우기를 통해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 국립조선소 설립은 물론이고요. 일본의 1위와 2위 조선사들이 지금 M&A, 합병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K조선, 우리 한국조선업계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변용진 IM증권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이제 일본 조선업의 현황 뉴스 좀 살펴보고 이게 우리나라의 조선업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도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전 세계적인 한번 조선업에 대한 랭킹 한번 매겨보도록 할까요? K조선이냐 아니면 중국조선이냐 한번 좀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현재 현황 어떻습니까? 예,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전 세계 조선업 1위는 중국입니다. 그래요? 예, 의외로 이제 한국이 아니고 아쉽게도 중국이 아쉽네요. 양적으로 굉장한 팽창을 이루면서 1위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을 한국 그리고 이제 일본이 뒤따르고 있는데 수주 기준으로 봤을 때 24년 기준으로 중국이 수주를 70%를 했고요. 전 세계에서. 그래요? 한국은 한 15% 정도, 일본은 예. 7% 정도. 근데 이거는 24년에 약간 좀 이게 상황이 많이 좀 안 좋아졌었던 거고 기본적으로는 중국이 한 50%, 한국이 한 30%, 일본이 한 10% 정도.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본은 결론적으로 그래서 한 3등 정도를 유지를 계속 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이 한중일 3국 말고는 거의 전 세계 다른 나라의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이 3국이 거의 나눠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도 10위권에 봤지만은 10위권에서 우리나라가 세 곳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HD현대사모가 있고 나머지는 다 중국이고요. 저 10위권에 있는 2024년 수주에는 일본은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이건 왜냐? 뭐 일본업이 한때 조선에서 패권을 잡는 뭐 진짜 강국이었었는데 그런데 지금 중국 우리에게 완전히 조선업을 넘겨줬다. 또 이런 평가입니다. 과거도 한번 그간의 흐름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왜 일본의 조선업은 무너지게 됐다고 표현을 할까요? 왜 이 정도로 좀 쇠락하게 된 걸까요? 그 이유를 좀 먼저 보죠. 사실 조선업이라는 게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고 예. 점차적으로 이게 선진국에서 약간 이제 중위권 국가들로 흘러가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유럽에서 미국, 미국에서 일본,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이제는 중국으로까지 약간 패권이 좀 넘어가고 있는 좀 그런 시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일본이 그게 뭐 선진국이라서 뭐 조선업에 대해서 뭐 이제 패권을 넘겼다면 이렇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뭐 이제 복합적인 좀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뭐 2차 대전 때 뭐 군함도 만들었었고 지금도 만들고 있지만 그런 역사가 굉장히 좀 오래됐고 조선업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키워왔었던 나라인데 일본은 이제 조선업을 전략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좀 중요성을 간과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조선과 해운이 있다고 볼 때 해운 쪽에 좀 더 힘을 많이 실었고 예, 지금은 조선보다는 그래서 일본 해운사들은 전 세계적인 순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선사들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선사들은 오히려 좀 우선순위에서 뒤처지게 됐고 상징적인 사건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2000년대에 일본의 도쿄 대학교 조선공학과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도쿄대에는 조선공학이 없나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조선의 기본이 설계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고 실제로 지금은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 하는데 뭐 생산 인력뿐만 아니고 설계나 연구를 해야 되는 인력조차도 좀 네. 부족한 그런 근본적인 좀 문제가 있고 영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본은 산업의 특성상 조선업에 대해서 표준선을 계속적으로 좀 고집을 해왔었던 그런 트렌드가 있어요. 근데 선주들이 아무래도 이제 커스터마이즈된 그러니까 요구 사항을 좀 맞춰주는 조선소를 선호를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한국 조선소들이 아무래도 좀 요구를 잘 맞춰주다 보니까 선주들의 선호도도 자연스럽게 좀 높아졌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10위권 내에 일본도 다 뭐 떨고 냈고요. 우리 중국과 우리나라의 조선업의 치열한 경쟁이다. 이러고 우리도 막 노력을 하고 있고 막 하는데 이런 와중에요. 지금 일본 쪽에서 뉴스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 국영조선소를 설립하겠다. 게다가 1위 조선 회사죠. 이메이바리 조선이 2위인 재팬마린 유나이티드를 인수한다. 이 사이즈를 키운다는 뉴스들. 이걸 좀 보고 조선업적 전문가분들은 이거 약간 심상치가 않다. 좀 뭔가를 좀 느끼신 것 같거든요. 이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일본이 뭐 좀 해보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미국발로 예. 특히 특수선 군함,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들로 미국에서 조선업 부흥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일본에서도 그런 거에 발맞춰서 아무래도 자국의 조선업, 특히 제조업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예. 조선업이 노동 집약적이고 고용 인원도 많고 산업적인 중요성도 좀 커지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지금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네네네. 일본의 이런 그 합병 노력. 예. 그것들은 한국 조선업에는 실질적으로 큰 우려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이마바리 조선하고 JMU라는 회사들 둘 다 보면은 수주 잔고를 보시면 대부분이 벌크선, 가장 단순한 형태의 벌크선이 있고 그 다음으로 뭐 일부 탱커나 컨테이너가 있는데요. 일본은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NG 운반선을 건조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의 LNG 운반선은 물론이고 LPG나 최근에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암모니아선 이런 것들의 잔고가 아예 없기 때문에 특수선은 아예 못합니까? 일본? 그렇습니다. 그 아. 상선 중에서는 좀 고난이도의 선박들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조선소 매출의 50%가 LNG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들의 합병은 한국 조선업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중국의 벌크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들 이런 회사들과의 경쟁이 좀 더 심화될 수는 있겠지만은 한국의 이제 주요 조선소들과는 크게 이제 우려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와 2위의 합병, 이마바리 조선이 2위 업체를 지금 인수하면서 대형화로 나간다라는 건데요. 방금 우리 변 연구원께서는 K조선은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뉴스들이라든가 이런 전략가에서는 기존의 뭐 한국조선, 중국조선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긴장해야 된다. 이런 시선도 있는데 괜찮나요, 진짜로? 뭐 일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네네. 이제 상선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군함이라든지 뭐 혹은 이제 차세대 선박들 수소 운반선이나 뭐 이제 이산화탄소 운반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회사들이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군함은 또 JMU라는 회사도 만들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먼저 그 수소 운반선하고 이산화탄소 운반선 이런 경우는 아직 굉장히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한국, 중국, 일본 할 거 없이 모두 연구 개발을 굉장히 지금 앞서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3국이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 상황이고요. 군함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이제 만들고 있기는 한데 이제 뒤에서 이제 MRO 얘기를 네네네.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MRO를 여기서 뺏어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데요. 제 네. 생각에는 이게 수요 자체가 좀 분산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줄 물량들 그리고 한국에 줄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약간은 좀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 조선소가 그렇게 우려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조금만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특히 전반기, 우리 상반기 주식시장에서 K조선주들 정말 많이 올랐고요. 그 급등, 폭등 이면에는 이런 논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미 관세 협상했을 때 K조선이 지렛대가 될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미 군함을 우리가 고쳐주고 유지하는 MRO에 대한 수요, 나아가서는 우리가 뭐 미군의 군함도 건조해준다. 이제 이런 엄청난 프리미엄 기대가 왔었는데 여기에 보면 엄밀히 일본이 끼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미국이 이제 수주하려고 주려고 하는 이 MRO 쪽에 약간 우리 파이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는 어떤가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일본이 끼어든다기보다는 일본이 하고 있던 거에 우리가 끼어든다. 약간 이런 그런 그림이 거였습니까? 좀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서 MRO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군함이요. 예, 일본의 요코스카 해군 기지, 미국 칠함대의 모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군함이 이미 일본에서 주둔을 하고 있고 일본이 지금 MRO는 그 함대의 함정들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네. 그 지리적으로 봤을 때 요코스카 해군 기지하고 일본의 이 조선소가 있는 요코하마 직선 거리로 한 10km가 뭐 될까 말까 한 굉장히 가까운 거리고 당연하게도 그러면은 그 함대에 있는 함정들 수리를 여기다 맡기게 되는 거죠. 근데 네. 우리가 지금 진입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 태평양함대 7함대 일본이 갖고 있는 그쪽보다는
본토에 있는 함정들 그리고 수송사령부라든지 이런 좀 직속에 있는 함정들 이런 쪽으로의 접근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네. 최근에 하나오션에서 그 MRO를 완료를 한 월리시라호라든지 추가로 받은 유콘함 이런 것들은 그런 이제 치함대 소속이라기보다는 이제 수송사령부나 이런 직속함대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가 좀 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약간 뭐 경쟁 구도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일본을 주고 이거는 한국을 주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는 계산을 이미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따올 거를 일본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네. 기존의 일본 것들에서 파이가 넓히는 부분을 우리가 따오는. 맞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지금 MRO를 하면서 네. 사실 뭐 굉장히 고난도의 MRO도 아니고 창정비나 이런 수준도 아니고 일상 정비 수준의 MRO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좀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보고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번에 하나오션이 그 수행한 월리시라고 첫 번째 MRO를 우리는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것 수준 이상으로 이상까지도 발견을 해서 더 잘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일본이 하고 있는 물량을 우리가 더 뺏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우려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호 관세 협상 우리도 하고 있고요. 또 일본도 하고 있고 이제 네. 유예 기간이 7월 8일로 일단 끝이 나는데 일본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네들도 좀 조선을 좀 하니까 네. 뭐 줄 거 받을 거 받으면서 자기들의 조선을 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협상에서의 우리 K조선의 지렛대 전략이 좀 훼손되는 이런 우려는 어떤가요? 일단 뭐 일본이 충분히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일본이 근데 다만 현재 가진 캐파로는 지금보다 그러니까 지금 미군 MRO를 수행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 미국에 수혜를 제공을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일본의 그 조선업 캐파 자체도 우리나라에 반해서 한 3분의 1 수준이고요. 예. 군함 쪽도 뭐 당연히 그래서 도크가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이고 일본의 현재 도크가 한 48개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게 한 부족하다 보니까 일본 정부에서 1조 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을 해서 투자까지도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근데 물론 시간이 걸리는 거죠. 예. 도크 조성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한국은 지금 가진 캐파만으로도 미국이 원하는 거를 제공을 할 수가 있지만 일본은 지금 그럴 만한 여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협상 과정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해줄게라기보다는 우리는 당장 해줄 수 있어 이런 식의 접근이 당연히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일본이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성공하지 못할 실질적으로는 거다. 크게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번에 이제 협상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K조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관심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만큼 좀 우리 K조선이 독보적인 거죠. 네, 우리가 마음을 좀 안심을 해도 되겠죠? 맞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사실 국가안보실장께서 갔을 때 첫 번째로 나온 얘기가 또 기사에서도 뭐 조선업 얘기라고 네. 이제 그쪽에서. 들리더라고요. 근데 네. 저도 5월달에 그 하나오션에서 인수한 필리조 선수 이제 출장을 가서 이제 그쪽 관계자들이랑 얘기를 많이 나눠봤었는데 예. 정말로 그 관심이 우리 뉴스에서 뭐 호들갑 떤다 뭐 이런 게 아니고 현지의 분위기는 정말 미국의 현재 능력으로는 좀 답이 없기 때문에 속된 말로 한국의 도움을 지금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만 그거를 좀 지금 제한하고 있는 거는 법안 통과. 그 미국의 뭐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이라든지 해외에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들이 아직은 지금 통과가 완전히 되지 못하고 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그런 제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다 뿐이지 그런 이제 제약들이 풀리고 나면은 언제라도 한국에 좀 일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현지의 분위기를 제가 감지를 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도 이 K조선에 대해서는 두 가지 키워드를 이야기했었죠. MRO 그리고 특수선이었습니다. MRO 쪽에서 정부도 상당 부분 좀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 보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네. 지원적인 내용도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저희 방위사업 청장께서 지난달에 미국을 방문을 해서 국방부의 이제 산업 기반 정책 차관보 이런 대행분하고 MRO 관련 협의를 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해군성 차관까지도 만나서 이제 협력에 대한 부분을 직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뭐 민간에서 주로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네. 정부 차원에서 이런 좀 직접 지원에 대한 부분도 최근 좀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오션만 MRO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HD 현대중공업도 그 MRO 수행에 필요한 MSRA라는 이제 협약을 그 미국의 보급체계 사령부하고 협약을 체결을 했고 하고 싶어 하겠죠. HD현대도. 물론이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입찰에 일부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한진중공업 그러니까 HJ중공업 네. 또
지금 우리나라 독도함을 건조하는 이제 유수의 특수선 조선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회사도 최근에 미국에서 방문을 해서 이 MRO 수행에 대한 그런 실사를 좀 진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MRO 참여에 대한 강한 좀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3 조선소뿐만이 아니고 좀 중형급 이하 조선소에서도 MRO 참여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조선 쪽에서는 친환경 스마트 전환을 이야기했거든요. 5대 전략, 뭐 이런 것도 함께 전략을 제시했는데 조선업에서도 디지털, 친환경, 이런 것들이 좀 적용이 될 수가 있나요? 함께 좀 설명해 주시죠.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업이라는 게 뭐 막연히 또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좀 거친 산업이기도 하고 아날로그 느낌 나죠. 맞습니다. 예. 이게 반도체랑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완전한 옥내 작업이지 않습니까? 실내에서 온도 습도가 통제되는 환경이고 네. 조선소는 가보면은 뭐 더위와 추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옥외 작업이 대부분이고 자동화나 디지털화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화는 당연히 효율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고 조선소들 많이 애를 쓰면서 예를 들어 용접 자동화, 뭐 이런 생산 과정에서의 자동화들은 이미 이제 자체적으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 정부에서는 또 여러 단계로 그래서 자동화와 디지털화를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중으로 AI 공정 관리 그리고 뭐 디지털 트윈 설계 실증, 핵심 인프라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내년 이후로는 또 스마트 야드 확산 혹은 품질 검사 이런 부분까지도 AI 도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디지털화에 대한 그런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좀 강력하고 조선소의 니즈와도 좀 맞아 떨어지면서 앞으로 이런 쪽에 좀 발전이 있을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조선도 디지털 친환경으로 배 만드는 것도 디지털 네. AI 친환경으로 바꾸는 또 그런 노력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변영진 위원 나와서 이걸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조선업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 2026년까지는 뭐 쉽게 말해서 그냥 간다. 이건 그냥 뭐 마음 편히 가도 된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뭐 전 세계적인 글로벌 수주량을 봤더니 좋지 않다는 겁니다. 한 전년 대비 한 30%가 줄어들고 있다. 슈퍼사이클이 내년 말까지가 아니라 이미 끝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자, 우리 연구원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슈퍼사이클 정말 내년까지는 갑니까? 그 뭐 사이클이라는 게 네. 뭐 여러 측면이 있을 텐데 이제 수주 사이클이 있을 거고 또 실적 사이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주 관련해서 올해 아무래도 좀 많이 감소를 한 건 사실이거든요. 예. 작년 대비해서 한 거의 반토막이 예. 났다라고 할 정도로 중국은 그렇더라고요. 예, 많이 네. 감소를 했고 근데 이게 또 실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실적은 일단은 지금까지 수주해 놓은 것만으로도 27년까지는 확실하게 상승이 예상이 되고 혹은 28년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수주 관련해서 지금 시황이 좀 빠지고 있는데 좀 희망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예. 상반기에 이렇게 발주가 좀 감소를 하는 것들은 뭐 이제 트럼프 관세. 당선 이후로 예. 관세, 물동량에 대한 우려 그리고 조선 해운 쪽에서는 또 거기에 더해진 게 USTR 미국 무역 그 대표부의 대표부의? 제재 조치 예.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선주들이 이런 큰 카펙스 결정을 하기에는 대내외적인 환경이 좀 불확실성이 많았다. 그래서 조선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현재 영업 조직은 여전히 협의하는 프로젝트들이 많고 바쁘다는 겁니다. 근데 선주들이 이런 5억 불, 적게는 5억 불에서 뭐 10억 불, 20억 불 정도의 카펙스 투자를 사인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주 취소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지금은 좀 관망세로 있을 뿐이지 좀 이런 불확실성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또 지금 국가별로 다르지만 관세 협상이 또 어느 정도 좀 진전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이런 대내외 환경 자체가 발주 자체에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뭐 사이클에 대한 우려는 다분 이해를 하지만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발주가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워낙 지금까지 많이 늘어왔었고 자연스럽게 일부 감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여전히 하반기에 좀 개선 기대감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지금 현재로서는 좀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K조선, 우리 많은 국민들이 우리 K조선에 대해서 자부심,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셨지만 또 일본도 막 따라오려고 하고요. 다시 부활을 꿈꾸고 중국도 이제 상당한 강자가 됐거든요. K조선에 나아갈 길, 우리가 필요한 노력 뭡니까?
아무래도 기간 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민간 이 조선사들은 최선의 노력을 이미 저는 이제 하고 있다라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정부 차원에서 저는 이제 전업 이제 조선소 재직을 했었기도 하고 현재 맞아요. 조선업을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로서 신정부에서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 과거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중공업이 과거에 대우조선 인수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때 아무래도 우리나라 인수 합병이지만 해외 공정이 이런 승인까지도 받아야 사실은 이게 문제없이 흘러갈 수가 있었던 건데 그때 당시에 뭐 중국, 일본 다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겠죠. 그런 중국, 일본이 이제 와서는 중국은 자국 조선소들 합병을 이미 했고 일본은 또 합병 시도를 또 하고 1, 있는 2위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민간 업체에서 뭐 말을 내기에는 어려운 당연히 사안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뭐 민감한 물론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외교적으로 이걸 좀 잘 풀어가면서 해외에서 하는 만큼은 최소한 우리가 조선업에 대한 좀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을 좀 정부에서 좀 잘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번 일본 1, 2위 막 합병하는 거기에 우리 정부에서 좀 목소리 좀 내야 될까요? 이거 반칙이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사실 이거 자체는 우리 조선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항이 있다라고 할 때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철강 뭐 후판 들어올 때 뭐 덤핑 관세라든지 뭐 이런 그렇죠. 이슈들이 네. 있을 때 정부에서 좀 목소리를 잘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변용진 IM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